새 나라 세우자. 오늘은 공산주의 통일, 적화 통일입니다.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 망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세계의 지도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새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 공산화 성공했습니다. 이미 선포만 안 했을 뿐입니다. 저들은 이제 앞으로 공산주의 헌법을 개정을 할 겁니다. 네. 이렇듯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건국후 7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면을 쓴 공산주의자 저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은 세계에서 이 아시아,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네, 공산국가로 남을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네, 이 세계 위에 질서를 그리라는 겁니다. 질서를 그리라. 새 나라를 세워라. 네. 여기에 그리는 대로, 세우는 대로 세계의 역사는 흘러갈 겁니다. 네. 오늘은 삼김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 네. 이들의 망령.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네. 김일성은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 종북들을 길렀습니다. 네. 종북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끊임없이 남파 간첩을 보내고 지하당을 꾸미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계략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자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김일성이한테 돈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도 동조자입니다. 네, 김영삼도 동조자예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바로 김일성이가 키운 자들, 김대중이가 키운 자들, 김영삼이가 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 이들이 모두 키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일성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김일성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조직화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소위 시민단체들이다. 시민단체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기업에게 삥을 뜯고 국가에 빨대를 꽂고 그래서 지금 여태껏
기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끊임없이 돈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서 김일성이한테 돈을 받았고, 그리고 기업한테 돈을 받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어떠한 협상이 있을 때 김대중은 돈을 안 받고 해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떠도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그러한 비자금이 있다라는 또한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습성들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김대중은 김영삼은 IMF를 이 나라를 망친 자이므로 IMF 자금을 받게끔 했던 자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그 후속타로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알짜 기업들을 다 외국으로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거기에 넘긴 대가로다가 받은 금액이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비자금들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들의 조직을 만들어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소위 시민단체들, 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개 되는 그 시민단체들, 소위 위원회들 등등,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이 있는 그 소속 단체들, 그들이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돈들이 각 시민 단체로다가 배분이 되었을 것이다. 배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으로 들어온 돈을 또 분배하면서도 그들에게 거의 갔을 것이다. 그리고 간첩으로 있던 자들이 보상금으로다가 몇 억씩 받은 돈 중에서도 일부분이 그들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저들은 돈에 아주 미친 자들입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를 부르짖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자녀들은 거의가 미국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삼김의 망령들, 지금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싹 들어 올려 보세요. 그 가면 뒤에는 공산당이 보입니다. 공산당. 지금 미통당의 가면을 벗겨보세요. 그 속에는 이미 공산당의 부역자, 그 공산당, 이중당의 가면이 그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김일성이 추종자들, 김대중이 추종자들, 김영삼이 추종자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을 했고 결국은 적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적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프레임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은 그 도구로다가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모두가 갇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두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한번 연결이 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도저히 죽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북한을 갔다 온 자들은 북한에게 순한 양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순한 양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저들은 다 약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는
저들의 쳐놓은 그 약점들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공포정치, 목숨을 담보로 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지금 현재 언론이 거기에 다 지금 잡혀 있다. 왜?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야당이 잡혀 있다. 지식인들이 잡혀 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다 그 공포정치에, 공포에 잡혀 있습니다. 공포에.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려면 문재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이 안 보입니다. 네. 네. 김대중의 눈으로 바라봐도 안 보입니다. 김영삼의 눈으로 바라봐도 안 보인다. 결국은 김일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김일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 대한민국 고위층, 지금 간첩이 있다. 문재인이가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첩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항상. 황장엽의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단 몇 분도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 김일성, 김정은 그들의 집무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앉는다고 그럽니다. 이미 청와대 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청주 439의 유골이 하늘로 솟아버렸습니다. 하늘로 솟아버렸어요. 그것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어느 위치에 간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위층에 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봤습니다. 문재인이가 미국 트럼프하고 회담하면서 뒤에서 요짓을 했죠. 요짓. 그것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한번 가서 해봐. 너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래서 이미 문재인도 저들의 운명 공동체가 돼 있을 겁니다. 저들의 명령을 안 따르면 죽는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거제도 출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출생을 하고 내려왔다. 지금 어머니는 가짜다. 이모라는 사람이 친엄마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아버지는 무슨 농업계장인지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새빨간 그 간첩,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적화, 대한민국을 적화의 혁명을 완성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사파 조직들을 어떻게 관리할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로 간단하더라. 예로 간단해. 한 놈씩 죽이면 된다. 가끔씩 한 놈씩 죽이면 된다. 가끔씩 한 놈씩 죽이면 된다. 가끔씩 한 명씩 죽이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지금 북한의 암살조 간첩이 지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있는데 그 어느 한 놈이 간첩일 수도 있다. 왜? 지금 문재인은 모든 그 통로들을 다 열어놨어.
지금 간첩이 활개치도록 저들에게 다 통로를 열어놔 주었다. 그래서 저들을 내가 김일성의 눈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사파들을 조직들을 관리는 한 놈씩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놈씩. 그래서 끊임없이 70년 동안 소요 사건들, 큰 사건들, 4.3 사건이든 5.18 사건, 세월호, 천안함, 이 모든 사건 속에는 간첩이 들어서 있다. 그들이 저질렀다. 그들이. 그래서 저들은 대통령이 되면 먼저 싸가지고 갑니다. 돈을 싸가지고 가지고 가서 상납을 해야 돼. 왜? 상황이니까. 아니, 김일성은 저들의 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가끔 한 명씩 죽이면 된다. 결국 노무현, 노회찬, 정몽원 등은 김일성에게 암살을 당했다. 암살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저들의 헌법을 보면 됩니다. 저들은 이중헌법입니다. 실행헌법이 있고 한 조가 실행을 하면 뒤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조가 있어서 모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저들에겐 평생을 간다. 평생을 가. 그래서 그것이 고가 점수로 변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노무현이 죽었다든지 노회찬이 죽었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시체팔이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면 모두가 와 달려들고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저 북한의 김일성이한테 보여주는 거라 이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응?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언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암살조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 그들을 알아봤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들은 평생 동안을 저렇게 김일성이한테 목숨이 담보 잡혀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서 그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정치에 쓰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놓고 야당들 너네 말 안 들으면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공포 정치를 했고 군부도 마찬가지.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했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지금 기업 현재 삼성을 지금 저렇게 때려잡는 이유는 삼성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기업들 너네 말 안 들으면 삼성보다 더하게 잡아줄 것이다라는 그 경고, 그 공포가 저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들은 늘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요즘 4.15 부정 선거가 100% 일어났습니다. 저는 100%라고 봐요. 왜? 공산당들은 거짓의 기초로다가 세워진 단체니까. 저들이 거짓말을 안 하면 공산당이 안 해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저들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저들이 안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100% 했어요. 100% 저들은 조작을 했습니다. 100%. 지금 소위 보수라면서 지금 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갑제가 있습니다. 정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등등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택 교수도 있네요. 저들의 말을 고지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저들의 말은 우회로 들어야 합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이라. 왜? 저들은 저렇게 안 하면 안 될 어떠한 사정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를 해야 한다. 저들의 하는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 저들의 말 속에는 이 말이 들어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저들한테 목숨이 잡혀 있어서 내가 저들의 뜻대로 말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저 공산주의 무리들을, 공산당 무리들을 모두 물리쳐서 나를 좀 구원해줘. 나를 살려줘.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왜 조갑제가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안 왔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 삼김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의 탈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이 담보 잡혀 있는 겁니다. 정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크게 보세요. 목숨과 누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당장 죽는데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결국은 삼김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 삼김의 망령. 이들은 김일성의 프레임에 모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촉발을 시키는 목적에서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어. 하나, 지금 문재인으로 인해서, 문재인의 사명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 드러난 겁니다.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었는데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에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죠.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아무 말 못하잖아요, 모두들. 그러면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김영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들은 운명 공동체다. 그들은 운명 공동체다.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만고의 역적이다.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그래서 문재인의 사명은 이 빨갱이들을 세상에 모두 드러내는 역할이 문재인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 불구덩이들로 가가지고 들어가 자살을 할 공동체 운명들이다. 다음에 올 왕은 궁예다. 자유의 혁명자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 혁명자지요. 지금까지 삼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어쨌든 저렇게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남을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6공화국이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7공화국은 궁예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질서를 세우자. 그 새 나라를 만들자. 저는 그래서 새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대한민국. 결국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 이들의 망령에 의해서 육공학은 끝났다. 종쳤다. 하나, 저들에게 기회는 단 한 번. 너희들이 70년, 100년을 이끌어 나가려면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을 죽여라. 그리고 진정한 공산주의 혁명을 이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들은 파리 목숨이다라는 것이다. 양자택일을 하거라. 양자택일. 그러나 기회는 끝났다. 박근혜 탄핵시 그때 치고 올라가서 3분의 1을 죽이고 완성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때 행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저들은 하얀 곡선을 탔다. 하얀 곡선을 탔어. 응?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지금 저들은 발버둥을 칠 겁니다. 가면을 벗지 못하고 썩어선 또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미 너희들의 정체는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00년 동안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새 질서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시아가 1000년 동안은 아시아에서 벌어먹고 살 것이다. 그 중심의 앞에는 바로 새나라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게 자연히 패권의 바톤을 이양을 받자. 그 전에는 미국을 적극 협조하자. 그래야 세계가 열광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을 할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설계를 하자. 이 세계 지도 위에 그리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삼김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김일성, 김대중, 김영삼은 하나이다. 운명 공동체이다. 즉 이들은 공산주의자다. 자유의 적이다. 주적. 네,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는 새 나라를 세우자. 네, 제 생각입니다.